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미니멀리즘 여정. 오늘은 지난 영상, 우리 집엔 몇 개나? 미니멀리스트가 후회 없이 버린 물건 50가지의 첫 번째 심화편으로 주방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 집에 버릴 물건 50가지 중 주방 품목 10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얘기다 라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음식을 만들고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공간, 주방.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물건이 쌓이고 정리해도 티가 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간단하게 살펴본 10가지 주방 품목 정리 팁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도 버린다고? 진짜 없어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막상 비우고 나면 주방이 요리가 즐거워지는 공간,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실질적이고 풍부한 미니멀리즘, 주방 정리 심화 팁을 공개합니다. 단순히 버리는 것을 넘어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주방을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엔 메모장 대신 스마트폰 카메라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방 찬장과 서랍을 찍어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비워야 할지 함께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주방 정리의 핵심은 비움과 위생입니다. 매일 음식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곳인 만큼 청결과 위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물건들이 많은 공간이기도 하죠. 지금 바로 주방 찬장을 열고 냉장고 문을 열고 서랍을 열어 살펴보세요. 1. 유통기한 지난 조미료, 잘 쓰지 않는 향신료, 건강과 공간을 위한 현명한 선택. 냉장고 문과 찬장 문을 열 때마다 보이는 각종 조미료는 유통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개봉 후 한 달 이내 섭취와 같은 문구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의외로 유통기한이 지난 조미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계속 두면 결국 상해서 버리게 되거나 심지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사두었던 특이한 향신료들, 인도 카레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사둔 강황가루, 베이킹에 쓰려고 했던 시나몬 가루가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면 과감히 비워내야 할 때입니다. 정기적인 점검, 한 달에 한 번 유통기한 점검의 날을 만드세요. 날짜 표기, 개봉 날짜가 잘 보이도록 개봉할 때 매직펜으로 용기에 직접 써두세요. 소량 구매, 자주 안 쓰는 건 작은 사이즈로 구매하세요. 자주 쓰는 것만, 내 요리 스타일에 맞는 것만 남기세요. 두 번째, 낡은 플라스틱 용기와 뚜껑 없는 반찬통. 건강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는 법. 색이 변하고 기스가 심하게 난 플라스틱 용기는 단순히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넘어섭니다. 환경 호르몬 문제뿐만 아니라 깊게 파인 스크래치 틈새로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음식물 냄새가 배어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 특히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릴 경우 유해 물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문제이므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지만 점점 깨지고 부서지며 분해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햇빛, 열, 마찰, 세척 등에 의해 물리적 화학적으로 약해지면서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는데 이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미세 플라스틱 발생원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오래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표면에 실금, 긁힘, 뿌연 변화. 플라스틱 구조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세척 중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짐.
수세미나 마찰에 의해 미세한 조각이 떨어져 음식이나 물에 섞일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음식에 노출 시 가속 분해, 고온에서 플라스틱은 구조가 약해지면서 미세 플라스틱과 비스페놀 A와 같은 유해 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 결국 내 몸으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에서 떨어진 미세 플라스틱은 음식물과 함께 섭취되거나 물병, 보관, 용기, 빨대 등을 통해 음료에 섞여 몸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체내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장내에 축적되거나 염증과 호르몬 교란, 심하면 뇌혈관 장벽까지 통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 용기는 1년 이내에 교체하세요. 특히 변색, 긁힘, 냄새, 배임이 있는 용기는 즉시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세요.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지 마세요. 식기세척기보다는 부드러운 수세미로 손 세척하세요. 낡은 플라스틱 하나가 몸속 미세 플라스틱 수천 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도 수명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는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 왜 반찬통 뚜껑은 늘 사라지는 걸까요? 뚜껑이 없는 반찬통은 아무리 본체가 멀쩡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미련 없이 버리세요. 재질 교체, 위생적인 유리, 스테인리스 용기를 추천합니다. 뚜껑 짝 맞추기, 짝이 없다면 과감히 비우세요. 규격 통일, 같은 브랜드, 시리즈로 구매하면 수납이 편리해집니다. 세 번째, 칼자국 깊이 난 도마, 세균 번식의 온상, 과감히 처분. 매일 식재료를 손질하는 도마. 칼자국이 깊이 파인 도마는 육안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그 틈새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고기나 생선을 손질하는 도마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교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체. 칼자국이 깊거나 변색되면 즉시 교체하세요. 플라스틱 도마는 1년에서 2년마다 교체. 용도별 도마. 육류, 생선용, 채소, 과일용으로 구분하면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래된 수세미와 행주. 주방 위생의 첫걸음은 여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며 그릇과 조리도구를 닦는 수세미와 행주.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용기간이 오래된 수세미와 행주는 습기와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세균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색되었다면 이미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수세미와 행주는 주방 위생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정기적인 교체. 수세미와 행주는 한 달에 한 번. 새 것으로 교체. 건조가 빨리 되는 재질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소독 습관. 사용 후 건조, 주기적으로 삶거나 전자레인지 소독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녹슨 조리도구, 건강을 위협하는 숨은 위험군. 서랍 한켠에 혹은 찬장 구석에 방치된 녹슨 냄비나 프라이팬, 국자, 뒤집개. 녹슨 조리도구는 음식물에 녹이 섞여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녹슨 철 성분이 체내에 쌓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즉시 폐기. 녹이 심하다면 아까워 말고 건강을 위해 버리세요. 스테인리스 교체. 녹슬지 않고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소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안 쓰는 머그컵, 깨진 접시나 그릇, 아끼다 독이 되는 물건들. 수납장을 열면 선물 받았지만 취향에 맞지 않아 쓰지 않는 머그컵, 회사 기념품 머그컵, 어딘가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컵 등 수납장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작은 흠집 하나라도 있는 접시나 그릇은 사용 중에 더 크게 깨지거나 깨진 부분에서 미세한 조각이 떨어져 음식물 사이에 섞여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깨짐이라도 발견했다면 바로 버리세요. 최소화, 가족수 플러스 손님용 몇 개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가를 기준으로 남기세요. 깨진 그릇 즉시 폐기. 작은 금이라도 같다면 미련 없이 버립니다. 7번째, 뚜껑 안 맞는 냄비. 비효율적인 주방의 주범. 짝이 맞지 않는 냄비나 뚜껑은 요리할 때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납 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하며 주방을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전수조사. 모든 냄비와 뚜껑을 꺼내 짝을 맞추고 짝이 없으면 버리세요. 필요한 크기만, 자주 쓰는 서너 개의 냄비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전편에 기본적으로 버릴 주방 용품 10가지를 좀 더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버리신 물건이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막상 비우고 나면 주방이 훨씬 넓고 쾌적해질 의외의 주방 아이템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방에서 비워내면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는 공간 도둑 쌓인 방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소형 가전제품입니다. 특히 빵 굽는 기계, 핸드블렌더, 전기 거품기 같은 것들이요. 처음 샀을 땐 매일 갓 구운 빵을 먹겠다. 카페처럼 라떼를 만들어 마시겠다.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지 않나요? 막상 요리할 땐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설거지도 간편하죠. 서랍과 조리대 공간만 차지하는 이 가전제품들.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용 빈도 체크. 최근 6개월간 한 번도 안 썼다면 비움 후보 1순위입니다. 대체 가능성. 칼, 강판, 기본, 믹서기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두 번째는 목적을 잃은 특수 조리도구들입니다. 아보카도 슬라이서, 달걀 불리기, 마늘 찍기 도구, 수박 전용 칼. 보기엔 그럴싸하지만 사실 이거 전부 칼 하나면 해결되는 일들이죠. 이런 도구들은 있으면 편하겠지라는 생각에 신기해서 하나둘 사 모으기 쉽지만 결국 서랍 속에서 서로 엉켜 다른 도구를 찾는 것마저 방해하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잘 드는 칼과 도마만 있다면 대부분의 요리는 충분합니다. 하나의 도구, 여러 용도, 원칙,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기본 도구만 남기세요. 서랍 속의 평화, 특수 도구를 비우면 서랍 공간이 놀랍도록 넓어집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물병과 텀블러입니다. 여러분의 주방 서랍이나 찬장을 열면 혹시 텀블러의 무덤이 펼쳐지진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건 손에 익은 한 2개뿐입니다. 내가 애용하는 것 선별. 가장 손이 자주 가는 텀블러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세요. 새로운 것 들이기 전 충동 구매를 막고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는 언젠가 쓸 포장, 용기와 비닐봉지들입니다. 나중에 뭐 담을 때 써야지 하며 차곡차곡 모아둔 배달 음식 용기, 요거트 병, 그리고 싱크대 서랍을 가득 채운 비닐봉지들.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생각하는 마음은 훌륭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쌓이는 속도를 사용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공간만 차지하는 쓰레기 더미가 되기 십상입니다. 정말 필요한 만큼의 깨끗한 용기 몇 개와 장바구니만 남기고 나머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재활용해서 비워주세요. 보관 기준 정하기. 깨끗한 지퍼백 20장, 사각 플라스틱 용기 3개처럼 나만의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장바구니 생활화. 비닐봉지가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의외의 공간 도둑들을 비워내니 주방에 드디어 숨 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소중한 공간을 어떻게 하면 계속 깔끔하게 그리고 편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주방 미니멀리즘은 바로 이 비운 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주방을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줄 심화 팁을 공개합니다.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주방을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첫째,
주방 구역 나누기. 개수대 구역, 설거지 도구, 건조대 배치. 식재료 보관 구역, 팬트리. 상온 보관 식품을 모아두고. 선입 선출, 원칙 적용. 수납 구역, 그릇, 컵 등 보관. 둘째, 수납 도구의 현명한 활용하기. 찬장 공간 활용, 선반 트레이로 죽은 공간을 살리세요. 벽면 활용, 거리형, 선반, 자석 칼블록으로 공간을 절약하세요. 서랍 속 정리, 칸막이로 종류별로 깔끔하게 분리하세요. 셋째, 조리대 위 비우기. 미니멀리즘의 꽃. 조리대 위에는 최소한의 물건만. 조리대가 깨끗하면 요리할 공간이 넓어져 훨씬 쾌적하고 청소도 간편해집니다. 넷째, 원인, 원아웃 적용. 새로운 주방용품을 샀다면 기존에 비슷한 물건 하나는 비워주세요. 물건이 다시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주방이 깨끗하면 요리하는 즐거움도 커집니다. 복잡한 주방에서 요리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주방에서는 요리 과정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더 나아가 주방이 정돈되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횟수가 늘어나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주방 미니멀리즘을 통해 여러분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정신적인 여유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것 중 이건 정말 우리 집 얘기다 싶었던 물건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알려드린 심화 팁 중에서 이건 당장 따라 해봐야겠다 하고 결심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몸을 청결하게 하는 욕실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물건의 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미니멀리즘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